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만큼 주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여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원격근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격근무를 할 때 우리가 결국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디바이스, 이런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하고요, 또 보안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편리성하고 안정성이 서로 상극되는 것들이 지금 동시에 같이 이제 상주하는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VM웨어 워크스페이스 1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VM웨어 이대근 부장님, 네, 또 필라웨어의 정현철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일단은 이 워크스페이스 1 있지 않습니까? VM웨어 워크스페이스 1. 저게 언제 나온 겁니까, 저게? 나오기는 이제 좀 오래됐고요. 그래요? 오래됐어요? 네네. 일단 저희가 네이밍으로 출시한 거는 2018년도 기준으로 이제 워크스페이스 1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에어와치라고 하는 제품으로 이제 저희가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그건 한 십몇 년 정도 아무래도 이제 하고 있었어요. VDR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것이 지금 이제 워크스페이스 1이라고 2018년부터 네이밍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원격 근무하는 분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겁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원격 근무지에서 사용하시는 직원분들이 본인이 지금 어떤 형태로 업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트워크가 과거에는 이제 제한된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니까 컨트롤이 되게 쉬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애니웨어 네트워크예요. 클라우드 네트워크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 그리고 사용자 기준, 디바이스 기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기준,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밖에서 회사 내부의 업무에 액세스할 때도 있고요. 드랍박스 아니 회사 외부에 있는 사스에 또 액세스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안하고 편리성을 다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상무님은 실제로 보면 이 워크스페이스 1을요, 국내 회사에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많이 오늘 그 사례도 갖고 오신 거죠? 실제 오늘 이제 그 적용했던 사례들을 중간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따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지만, 어떤 이렇게 올해 작년 해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제로 필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반응이 언제 달라졌을 것 같은데, 옛날보다. 초창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워크스페이스 1이라는 제품이 나왔었을 때 드라이브 했었을 때 그때부터 하셨습니까? 그때부터 했었고요.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초반에 할 때는 여러 시험착오를 같이 겪으면서 했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초반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게 뭔가부터 계속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맞아, 우리 회사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오히려 예전에는 저희가 반대로 세일즈를 많이 했다면 요즘 반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그래도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만나보시니까 어떤 분야의 업무를 할까? 어떤 분야의 직무 아니면 인더스트리? 그런 쪽이 이런 것에 더 적극적이신가요? 만나보니까. 만나보니까 그 이동 업무가 잦으신 분들, 특히 그 부분들이 이제 거의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 업무들을 보는 환경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도 서로 교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요청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집에서 근무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꼭 사무실이 아니라 밖에서 근무하는 그 업무 환경들이 많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거에 한정된 그 업무, 그 환경 때문에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업무를 보는 환경 자체가 회사라는 하나의 틀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사무실이 없고,
모두 다 밖에서 근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 회사도 사무실 있었는데요. 네. 다 야 스튜디오. 야 스튜디오. 그러니까 사무실은 그냥 재택근. 사무실은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원격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보니까 단말기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윈도우즈 단말기, 모든 업무는 다 이 단말기, 노트북이나 PC에서만 본 이런 환경이었는데 지금 그걸 떠나서 뭐 휴대폰도 뭐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이렇게 다양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서 이 다양한 환경에서의 업무를 동일하게 적용시켜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에 대한 이제 이슈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환경에서 과연 업무를 봤었을 때 사용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업무를 쉽게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또 화두가 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야 이거 우리 회사에 있는 내부에서만 쓰던 건데 이게 밖으로 나갔었을 때 과연 보안성으로 괜찮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워크스페이스 원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불확실성한 그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부, 사내, 아니면 집 안, 아니면 밖에 이 환경에서 동일한 업무를 어떻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운영 유지할 수 있겠는가가 이제 최고의 이슈고 숙제인 상황인 거고요. 이것들을 액세스 관리,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서 쓰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관리, 그 다음에 특히나 더 그 많은 그래도 다른 OS 체제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윈도우즈라는 기본 베이스가 이제 주된 업무의 표준인데 이것들을 밖에서 했었을 때 굳이 AD라는 계정 인증이나 보안 정책이나 이거를 AD에 조인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하고 권한을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워크스페이스 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희가 4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결국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건 직원들이 밖에 원격 근무지에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고 관리자 입장, 보안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안을 갖고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디바이스로 들어와도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보안 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많은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으로 이 4가지를 가지고 두 마리 토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액세스 관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액세스 관리라고 하면 결국은 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라는 거예요. 매핑 테이블을 가지고 오늘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준 쪽은 저희가 사용자 기준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사용자 기준은 VIP 임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피스 직원, 원격 업무 직원. 원격 업무라고 하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 업무 직원이라고 하면 모바일 디바이스를 갖고 회사 업무를 보는 직원. 이런 직원들이 회사 디바이스의 그러니까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혹은 내부 네트워크, 알려진 네트워크이죠. 브런치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오피스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목적지가 회사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사스 서비스든 아니면 내부의 VM에 들어오든 이런 것들의 4가지의 어떤 저희가 기둥을 가지고 어떠한 인증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갖고 관리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액세스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 예를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면 원격 업무 직원입니다. 원격 업무 직원이 회사에 디바이스를 등록을 해서 외부 네트워크죠. 지금 LTE라든지 아니면 그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회사 데이터 센터를 접속을 할 때는 저희가 인증 방법을 멀티팩터 인증과 그리고 쌈을 싱글 사인온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어떤 그 회사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쌈을 싱글 사인온입니다. 오피스 업무 직원, 회사 내에서 등록된 디바이스를 갖고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된 직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VM, 클라우드 PC를 접속할 때는 그냥 싱글 사인온으로 추가 인증 없이 접속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예를 들면 원격 업무 근무 직원인데 등록되지 않은 디바이스입니다. 그걸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VM을 접속한다면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워크스페이스 액세스가 기존에 갖고 계시는 사용자 직원 정보, 뭐 액티브 디렉토리나 애저 AD, 옥탑, 뭐 LDAP 이런 것들과 연동을 시켜서 기존에 갖고 계신 사용자 계정 그대로 사용하되 저희가 이 접근하는 디바이스 사용자 위치 기준을 워크스페이스 UEM이라는 걸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사용자에게는 로그인 인증을 뭐 패스워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인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조건별로 액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거나 단계별로 뭐 패스워드가 틀리거나 틀렸을 때는 다른 걸로 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싱글 사인온까지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아주 다양한 조건들을 저희 워크스페이스 액세스로 정책화시켜서 다양한 조건에 맞는 보안 체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거 워크스페이스 원 이제 프로젝트를 어떤 기업이랑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면 이 정책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걸 같이 많이 논의하시겠네요. 그렇죠. 저런 정책 설계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회사에서 이런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에 대한 결정하는 컨설팅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좀 디바이스 통합 관리 쪽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디바이스 통합 관리라고 하면 이제 직원분들이 원하는 디바이스가 윈도우로 한정되지 않아요. 모바일에서 혹은 아이패드, 태블릿, 혹은 맥OS까지 크롬 브라우저, 혹은 리눅스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디바이스들을 선택하셔서 회사 업무를 본다라는 건 이 보안팀, IT팀에서는 굉장히 골머리가 썼거든요. 각 OS별로 저희가 관리를 한다라는 건 각 솔루션을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은요, 지금 지원이 되지 않는 디바이스가 없을 정도로 모든 OS의 플랫폼을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리눅스까지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고요. 어떠한 정책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이제 디바이스 OS별로 정책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고요. 이 정책들은 사일로가 생기지 않고 일반화된 아주 표준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OS나 맥OS는 보안 취약점에 굉장히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OS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서드파티의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잘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액세스 관리가 결국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시작이거든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보안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배포, 뭐 업데이트, 삭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워크스페이스원이 수만 개의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관리를 할 때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이나 디바이스를 인사이트를 해서 자동화까지 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근무를 하시다 보면 IT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원격 기술 지원이요. 회사 내부였다면 그게 편리하게 됐지만 이제 원격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가 어시스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재택, 원격 근무든 아니면 다시 회사에 들어오든 아니면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워크를 하든 어떠한 종류의 업무를 하시더라도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으로 모든 디바이스를 동일한 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정책적인 관리를 그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암호 설정이죠. 뭐 패스워드 정책, 이 디바이스에 대한 패스워드를 걸고요. 뭐 장치 사용이라는 카메라, 마이크, 뭐 블루투스, 화면 캡처 등등.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통제. 회사에서 제공한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도 컨트롤이 가능하면서 가장 많이 원격 근무지에서 쓰시는 게 VPN이라고 들었습니다. VPN에 대한 설정 정보도 디바이스가 등록이 돼야지만 저희가 등록이 돼야지만 VPN을 내려주고 등록되지 않은 디바이스에는 VPN 설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1차적인 보안에 대한 대응을 해드릴 수가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유출됐으면 그걸로 그렇죠.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끝으로는 이제 디바이스를 분실했어요. 원격 근무를 하다가 그러면 제가 원격으로 잠그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빠르게 찾거나 안타깝게도 찾지 못한다고 하면 디바이스를 원격 초기화하는 기능까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바일 스마트워크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번들 앱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저희 허브 에이전트인데 뭐 정책을 만들면 받아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에이전트이긴 하지만 뭐 싱글 사인온이 포함되어 있는 통합 앱 카탈로그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뭐 알림, 노티피케이션 관리자가 보냈을 때
아니면 사람을 검색하거나 투팩터 인증의 OTP 인증까지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허브 에이전트를 필두로 회사 내부의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부의 웹 서비스 그리고 컨텐츠 레파지토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신뢰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뭔가 네. 뭐 대비되는 유사한 네. 기능 갖고 있는 기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디바이스에. 네. 그러면 그거를 쓰지 않고 이걸 써야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회사 내부의 데이터는 네. 이 제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되는 순간 유출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저희 박서, 웹 콘텐츠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워크스페이스는 SDK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알려지지 않은 앱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고요. 카피 앤 페이스트 이런 거 화면 캡처 다 차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면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웹이나 박서 컨텐츠가 중간에 저희가 게이트웨이를 두고 내부의 레거시 서비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뭐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있는 이메일 서버도 상관없습니다. 컨텐츠 웹 서비스를 저희 중간에 VMware 터널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저장이 필요하잖아요. 저장이 필요할 때는 로컬 스토리지로 저장이 되지만 저기 보시는 저 화면처럼 샌드박스로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알려져 있는 VMware 앱들끼리는 상호작용을 하지만 VMware 앱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차단함으로써 보안을 신경 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시는 그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메일도 그러면 네이티브 메일 클라이언트로 접근이 차단되고 네. 웹브라우저도 뭐 크롬 브라우저, 사파리 브라우저는 차단이 되면서 반드시 저기 VMware 웹으로만 회사 내부의 레거시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것도 처음에 이제 셋업할 때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하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정책적인 부분들도 결정을 네. 하게 되지만 그 정책 기반 하에서 우리가 회사 보안 정책을 어떤 앱들을 통해서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그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하게 되고요. 저런 앱들을 이제 VM에서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솔루션 구축 사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이야기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 구축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험사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때는. 국내 네, 실제 국내 상무님이 보험사입니다. 하신 예, 네. 저희 회사에서 실제 구축을 네, 하고 네. 실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케이스인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사다 보니까 많은 설계사 분들이 있으세요. FC 분들이 있게 되고 그 FC 분들이 업무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실제 이제 예전 같으면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용을 했던 건데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윈도우즈 10 기반의 이제 단말을 가지고 윈도우즈 10 태블릿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비싸지 않나 그거? 아마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오케이.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윈도우즈 10 기반의 환경 업무를 이제 쓰시는데 그 앱 자체도 윈도우즈 10에서 제공하는 UWP 기반의 앱이었어요. 그래서 그 앱을 사용하시는데 이 앱을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골칫거리를 갖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하면 윈도우즈 태블릿에다가 회사의 자체 개발한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해주고 관리해줄 수가 있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슈였던 왜냐면 그 거고요. FC 분들이 네네. 기기를 뭐 스마트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FC 네. 분들이 또 연세도 있으신 그렇죠. 분들도 네. 있고 뭐 젊은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잘 다룰 수 없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관리되는 앱으로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관리되는 앱으로 해서 처음에 단말기를 받고 로그온만 하면 자동으로 회사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화면에 전부 다 배치가 되고 바로 사용자가 클릭해서 쓸 수 있도록 네네네. 그런 식으로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또 만들더라도 한 번 뭐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반복적인 그 업데이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건데 그것도 자동으로 회사에서 그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객사들이 이런 기능으로 해서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보험사 사례인데요. 여기는 사용자 규모가 꽤 많습니다. 아마 LPGA에서 제일 네. 가장 큰 규모의 네. 고객사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안드로이드 기반 환경에 이제 태블릿 환경과 윈도우즈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MDM 정책,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 온 UEM이라는 아까 보안 정책을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말기에 보안 정책들을 설정을 하고 그 보안된 단말기에 한해서 그 실제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그 뒤에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네. 워크스페이스 온에서 제공하는 SDK로 함께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온에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볼 수 있고 그걸 고객한테 보여주기도 보고,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 아니면 기계를 손쉽게 다루기 어려운 분들도 모두 다 쉽게 바로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서 이런 인하우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었었을 때 손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규모가 좀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워크스페이스 온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 배포 관련해서도 뭐 CDN이나 다른 연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배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용자들하더라도 뭐 반나절이면 전사에 다 네, 배포될 네, 수 네. 있도록 그렇게 쓰고 계셨던 거죠. 진짜 이런 데가 많겠네요. 이 보험사뿐만 아니라 네네. 뭔가 사용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런 디바이스를 잘 몰라, 잘 네. 만지는 걸 잘 못해. 네네. 근데 디지털을 이용해야 돼. 네네. 그럴 때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같이 한번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부분. 네네. 앞에 말씀드렸던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 꼭 AD에 조인하지 않더라도 네. 어플리케이션 배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워크스페이스 온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IT 부서가 다른 일을 못 하고 그렇죠. 이분들은 전화만 받는 것만 해도 다 못 할 걸요. 이분들 전화 받고 설정해주고 원격으로 보이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뭐 어디 네. 버튼 어떻게 클릭하세요, 뭐 입력하세요, 아니면 왜 다운로드가 안 되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워크스페이스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자동화해서 배포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까 여기 보험사들? 네네, 잘 쓰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관리자도 좋아하고요. 편하고. 네네네네. 많은 수를 관리하시더라도 굳이 관리자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으세요. 네,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윈도우 디바이스 보안 관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PC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윈도우를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맥OS까지 조금 더 확장돼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워크스페이스는 현대적인 관리 방법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함은 이젠 그 관리하는 범위가 회사 내에서가 아니라 회사 밖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원격 환경에서도 이 디바이스를 마치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듯이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 이걸 저희가 현대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총 한 5개 정도의 기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온보딩입니다. 온보딩은 과거에 저희가 뭐 PC를 한번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PC를 박스에 뜯자마자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설치해야 될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할 정책들, 보안 정책들이 빠르게 배포가 돼서 1시간 이내에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 온보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온보딩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온보딩이 되기 위해서는요, MDM 구성 정책, 그러니까 보안 프로파일을 프로파일화 시키고, 그리고 도메인 조인이 없어도 GPU 정책을 프로파일화 시켜서 배포해주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디바이스에 대한 자산 추적, 회사 자산이죠. 이 회사 자산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하는 기능까지 저희가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OS 업데이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18개월마다 한 번 최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중간중간 나오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나왔을 때마다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과의 충돌, 이런 부분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OS 업데이트 부분도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패치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소프트웨어인데 앞선 사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UWP, 뭐 MSI, EXE 파일,
뿐만 아니라 맥OS에는 뭐 PKG 파일 등등이 저희가 중앙에서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포뿐만 아니라 이제 삭제, 그리고 아니면 수정, 업데이트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사용자가 쓰고 있는지에 대한 앱 인벤토리 관리까지가 돼서 앱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하거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보안 부분인데요. 보안은 저희가 데이터 보호, 디바이스에 대한 암호화 관리죠. 뭐 파일 볼트라든지 그거 아니면 뭐 비트라커 이런 것들로 해서 디바이스를 암호를 하고 싶은데 가장 우리 고객분들이 말씀하실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아무래도 키 관리입니다. 키를 개인이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가 중앙에서 관리자가 관리를 해주고 개인이 스스로 셀프 서비스 포털로 들어가서 키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온보딩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온보딩은 전통적인 관리 방법은 대부분 저희가 PC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IT팀에 갖고 오셔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OS를 새로 넣어갖고 만들어서 직원분에게 전달을 하죠. 하지만 직원분이 받으셔가지고 또 설치해야 될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프린트 설정 다시 해야 되고 IP 설정 다시 받아야 되고 많은 일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온보딩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저희가 현대화 바뀐 부분이 이겁니다. 공장에서 바로 PC가 나와서 직원에게 전달이 돼요. 직원은 PC를 열자마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원하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되고 정책들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업무를 쓸 수 있는데 그게 1시간입니다. 저희 VMware는 지금 한 3만 대에서 4만 대의 PC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다 이렇게 지금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저도 이번에 PC를 바꿨는데 이것도 저희 집으로 배달이 와서 PC를 열고 저희 원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서 바로 온보딩이 돼서 1시간 정도 안에 소프트웨어가 다 설치가 되는, 그리고 업무를 연속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요새 스마트폰 사면 네. 자기가 다 세팅 다 해서 끝나잖아. 1시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맞습니다. 굳이 회사의 노트북을 그렇죠. 개인이 뭐 앞에 IT 직원한테 요청을 해서 하고 그런 맞아요. 전혀 네네. 단계를 거치지 않고 셀프로 다 하는 그냥, 거니까.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근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디에서 업무를 볼지 모르는데 그렇죠. 맞아요. 굳이 그걸 회사에 와서 받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집으로 받아서 아니면 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원하는 위치에서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고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모든 회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저기 팩토리는 델 프로비저닝, 델과 HP, 레노버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저희가 이제 LG나 삼성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배포가 가능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원격 근무가 하다 보면 도메인 조인이 어렵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조인이 없다라는 건 GPU 정책 배포가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GPU 정책을 자, 여기서 GPU 정책이 뭡니까? 그룹 폴리시 오브젝트라고 해서요. 네네. 그 MS에서 제공하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인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인증 시스템은 단순한 인증 시스템이 아니라 윈도우즈 OS에 대해서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만약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뭐 화면 보기를 몇 분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그룹 정책을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룹 정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꼭 윈도우즈 단말기가 AD에 조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AD에 조인이 돼 있기 위해서는 꼭 사내 환경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도메인 조인 없이 이런 정책들을 동일하게 내릴 수 있다는 부분. AD의 제약을 벗어나서 예, 맞습니다. AD에 굳이 조인을 할 독립적이지 필요가 않고. 없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윈도우가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다 보면 그 버전별로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적인 베이스라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버전 기준으로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관리자가 어떻게 보안을 체계를 잡아야 되지 하는 부분들을 바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템플릿 안에는 또 커스터마이징이 할 수 있어서 관리자가 원하는 그 기능들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디바이스를 쓰시다 보면은 이제 디스크 암호화, 랜섬웨어에 대한 보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비트라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비트라커에 대한 적용 사례를 보면요, 저희가 디바이스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라커가 적용이 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디바이스가 분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본인이 직접 셀프 서비스 포털로 디바이스를 잠그거나 아니면 IT팀에 전화를 해서 디바이스 잠금을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비트라커에 대한 패스워드를 변경함으로써 이 디바이스는 좀 잃어버렸으니까 속상하긴 하지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회사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찾지 못하면 원격지에서 강제로 삭제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OS 업데이트 관리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패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패치를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치를 사용자가 본인들이, 직원들이 직접 강제로 업데이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은 업데이트 안 하는 그렇죠.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보안에 대한 취약점도 발생하고요. 서드파티의 충돌이고 기준을 잡지 못해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저희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 패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지연을 시켜요. 여기서 딱 지연을 시킨 다음에 패치가 막 쌓이게 되면 그때 이제 서드파티와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한 후에 서드파티와 무상하다, 무관하다 그러면 그때 자동으로 승인을 시킵니다. 아, 네. 그러면 사용자들이, 직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패치가 자동으로 되고 업데이트가 된 후에 아까 이제 패치 인벤토리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와 어떤 직원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네, 끝으로 저희 센서 기능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에이전트가 계속 돌면서 이 디바이스 상태를 계속 가지고 오면 저희는 좋을 수는 있지만 디바이스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IOPS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서버도 부하가 굉장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6시간에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디바이스를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원하는 뭐 CPU가 갑자기 뭐 피크를 친다. 메모리가 뭐 99 뭐 계속 꽉 찬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전화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다시 원격해서 들어가 보면 그때는 CPU가 내려가 그렇죠. 있고 네. 메모리도 안정적입니다. 그게 의사결정을 못해요. 근데 저희가 파워쉘 스크립트나 아니면 맥OS에는 파이썬이나 Z쉘로 같은 걸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스케줄링을 내립니다. 그래서 계속 6시간, 3시간, 뭐 짧으면 1시간 아니면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오프를 했을 때, 껐다 켰다 할 때 그때마다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용자가 계속 CPU가 오르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PC를 교체를 해주자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선제적인 어떤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말만 갖고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어떤 에이전트가 통해 가지고 이걸로 정확하게 가시성을 본 다음에 그걸로 네, 판단하는 거네요. 사용자가 이미 전화했었을 때는 상황이 종료되거나 네. 아니면 IT 관리자가 다시 봤었을 때는 증상 재현이 안 되네요. 네, 그러면 네. 다음 기회에 다시 보시죠. 네.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바로 저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즉시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관리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한번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SDK라는 것을 활용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쓰시는 인하운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보안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 앱을 켰을 때 패스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기능을 좀 더 넣어드리거나 아니면 모바일 DLP 기능 아니면 터널링 아니면 보안 준수,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가 보안 준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 앱이 동작하고 보안 준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루팅이라고 표현하죠. 루팅을 했을 때는 이 앱이 동작하지 않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의 인증을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추가 인증 없이 앱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앱에 대한 사용성, 그리고 오늘 얼마큼 사용했는지, 한 달에 얼마큼 사용했는지, 클래시 분석,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동의, 어떤 보안에 취약한 개인의 어떤 정보를 가져온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워크스페이스 SDK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DLP인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DLP 기능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회사 데이터 센터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가 개인용 디바이스에서 봤을 때 외부로 유출되는 방법은 스크린 캡처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유출을 시키거나 카피 앤 페이스트 이런 것들로 유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프닝 기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SNS라든지 이메일을 통해 유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워크스페이스 SDK로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제공하는 VMware에서 제공하는 번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 기능들을 다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부분이에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회사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원격 근무제 하시는 분들이 중앙에 VPN을 연결해 놓습니다. VPN을 연결을 하다 보면 VPN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게 되면 어떤 디바이스 그리고 어떤 뭐 랜섬웨어 관련된 디바이스에서도 접속을 해서 그렇죠. 사용자가 직원이 직접 들어오지만 직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해커도 함께 들어와서 데이터 센터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 포앱 VPN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일반적인 VPN과 동일해요. 사용자를 한번 체크하고요. 두 번째는 디바이스를 체크합니다. 윈도우즈 10 디바이스인지 맥OS인지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 만약에 우리는 윈도우즈 10만 쓰겠어 그러면 맥과 iOS 안드로이드는 접근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10에서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은 좀 끝났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vmware.local이라는 URL을 쓴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다음을 체크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열렸을 때만 VPN이 동작할 거야. 그리고 vmware.local이라고 하는 URL을 쳤을 때만 VPN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VPN,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계신 VPN은 다 들어옵니다. 네, 물론 어떤 DNS 사용자들. 스플릿하죠. 네. 하지만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제한된 사용자,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이 동작할 때만 VPN이 열려서 회사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트리스트네요. 맞습니다. 네?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 쪽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든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뭐 웹페이지를 통해서 받으실 거예요. 별도의 웹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그래서 거죠. 받으셔가지고 직접 설치, 더블 클릭,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그 파일 찾아서 실행을 하셨을 건데 저희는 이제 애니 디바이스, 모든 OS 플랫폼에 맞춰서 동일한 UI UX로 앱 카탈로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윈도우나 맥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동일하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사스나 VM 그리고 웹 아니면 설치형 어플리케이션까지 하나에서 볼 수 있고요. 마치 퍼블릭 스토어에 올려져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저희가 한 화면에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 워크스페이스는 어플리케이션, UWP, 뭐 사스, 뭐 데스크탑, 윈도우 32 어플리케이션 등등을 가장 단순한 구성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앞서 많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SCCM, 컨피그 매니저를 가지고 앱을 배포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랬을 땐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툴인 에어리프트를 통해서 SCCM에서 배포하신 어떤 그런 방식을 워크스페이스원으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큰 작업 없이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단순하고 하나의 통합된 앱 카탈로그를 통해서 배포가 가능하고요. 플렉스라 어드미 스튜디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 앱을 개발을 해서 앱 패키징을 시켜서 하는 툴인데 이 툴과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을 연결해서 바로 API를 호출해서 바로 배포를 하고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그리고 좀 안 편리하게 관리자도 편리하고 사용자도 편리하게 이렇게 앱에 대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앞서 한번 그 구축 사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구축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에서 이런 그러니까요. 원격 근무하는 부분들을 손쉽게 이제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공장에서 제조하는 부분들은 그렇겠지만 네. 저희가 뭐 제조를 한다고 해서 꼭 하드웨어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소프트웨어 제조를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더욱이 이제 하드웨어는 뭐 OEM 방식으로 뭐 맞아요. 다른 방식으로는 여러 개 만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자체 개발해서 집어넣거나 하게 되는데요. 그 개발자들이 있었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많은 이제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개발을 함으로써 좀 더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제조라고는 하지만 이런 원격 근무 형태를 좀 더 추구하는 형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자 환경에다가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환경이다 보니 디바이스도 여러 단말 환경에서 접속하기를 원하시고 뭐 심지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접속해서 업무를 보시는 것들을 원하시게 되고요. 그 환경에 접속했었을 때 실제 그 바로 동일한 PC에서 동일한 업무 환경을 쓸 수 있도록 적용을 해드린 겁니다. 앞에 이제 저희 이대근 부장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바일 포획 VPN이나 아니면은 SSO나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적용시켜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과 함께 보안을 이제 신경을 쓴 거죠. 왜냐하면 제조업체다 보니까 그 안에 소프트웨어나 네네.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한 보안이 중요한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은 일반 VPN을 써서 접속했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린 상태에서 들어오지만 특정 앱들만 실행시켜서 들어올 때 그 VPN을 연결시켜 주거나 그런 환경들을 이제 만들므로써 두 가지 그 효과를 같이 갖고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이런 뭐야 자기가 디바이스 쓸 때 그 사용자 경험이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사용자 경험하면서 보안도 유지돼야 되고. 네네네. 특히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 온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환경에서 쓰셨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뭐 OS 업데이트든 소프트웨어 배포든 아니면 디바이스 관리 아니면 디바이스 관리에서도 특정 인증된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유형으로 로그인 하실 건지 VM에서 제공하는 OTP나 아니면 ID 패스워드의 인증서나 아니면 디바이스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각 사용자 그룹별로 또는 사용자별로 제어해서 정책을 제어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요 방금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이제 좀 도식화된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어디에서 접속을 하든 집에서 접속을 하든 스마트 오피스를 접속하든 아니면 이동 중에 접속을 하든 사용자 아이디 확인을 하고요. 인롤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실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VMware 호라이즌 그 VDI 솔루션도 아예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VDI 접속해서 그것도 VPN 터널링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고 그에 따른 접속 시 VM에서 제공하고 있는 베리파이나 아니면 SMS나 아니면 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증을 받고 내부에 있는 클라우드 PC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갖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VDI를 통해서 화면 그 데이터 보호를 안쪽 단에서 하고요. 실제 그거를 접속하기 위한 바깥단의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질문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오셨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질문 많으니까요. 좀 네네. 짧고 진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네네네. 두 분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네, 선정. 다섯 명이니까 네네. 5명 좀 적어주세요. 네. 정동환님은 IoT 보안과 모바일 보안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IoT 보안. 어떻게 보면 IoT 안에 모바일이 포함이 되고 네네. 네. IoT가 더 넓은 범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기태님, 디바이스 유저에 대한 접속 유형 분석, 디바이스 유저에 대한 사용자 리스크 점수 관리 기능도 제공되는지요?
또 라이센스가 기존과 같이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엔터프라이즈 나눠지는죠. 예, 맞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접속할 때 로그인을 실패를 할 수 있죠. 실패를 5번, 6번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에 대한 리스크 점수가 굉장히 나쁘게 내려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사용자는 일단 점수가 나쁘니까 접근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2번, 3번 인증이 더 필요한 상황을 만들고요.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리스크 점수가 나쁘면 태깅을 해서 그 디바이스를 추적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선스는 스탠다드, 어드밴스, 엔터프라이즈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또 추가 자료 요청이라든지 뭐 상담 이런 것들은 설문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호님, 워크스페이스 1의 경우 VMware 제품과 연동이 잘 되겠지만 혹시 리눅스 제품하고도 연동이 되는지요? 그 리눅스 제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위에서 그 질문 주셨던 IoT, 예, 리눅스 베이스의 그 인베디드 OS를 쓰시는 어떤 제품이다라고 하면 저희 리눅스 기반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이 워크스페이스 1을 할 때요, 꼭 그 본사 뭐 데이터 센터 이런데 VMware vSphere라든지 뭐 호라이즌 이런 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도 됩니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없이 무관하게 별도의 제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VMware 솔루션 라인업하고 상관없는 건 독립적인 거네요, 이거는? 네네네. 오경숙님은 오늘 말씀 워크스페이스 1이 공공 부분에 혹시 이용된 사례도 있는지? 공공 부분은 네, 사례가 있습니다. 아, 오늘, 있어요? 네, 오늘 오. 말씀드렸던 마지막 사례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네, 국내에서요? 네, 국내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윤성호님, 워크스페이스 1은 공통 ID 프레임워크에서 허라이즌과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에 허라이즌을 사용하고 있다면 라이센스의 정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일단 호라이즌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네. 일단 저 워크스페이스는 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대신 이제 호라이즌과 워크스페이스를 같이 사용하실 때에 대한 베네핏, 사용자 경험에 대한 베네핏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비용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세일즈 부분과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허라이즌 1을요, 아니 허라이즌 1이요, 이 워크스페이스 1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한번 우리가 체험 한번 해봐야겠다,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절차가? 절차는 뭐 기존에 이제 간단한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VM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드라이브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뭐 좀 더 딥하게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 한번 봐보고 보안성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필라웨어로 연락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가서 실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서 보여드리는 그 절차가 어렵지 않아요? 금방 걸려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내부에 이제 인터널하게 내부에 온프라미스 형태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사스 형태로도 구성하고 있어서 만약 필요하시면 가서 바로 시연해드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심사원님, 타사 IPsec VPN 장비와 호환 및 연동이 되어서 별도의 설정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VPN 프로파일, 그러니까 IPsec VPN 장비에 대한 들어가는 프로파일들, 정보들을 저희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지희님, 모바일 데이터 로스 DLP에서 지오펜싱 기반 컨텐트 접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VMware에서 제공하는 워크스페이스, 그 컨텐츠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의 어떤 용도를 보면 회사 내부에 있는 레파지토리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합니다. 그때 지오펜싱 기반이라고 하면 결국은 저희가 위치 기반이죠. 그 해당 위치,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울 내에서 접근할 때는 접근이 되지만 서울 밖을 이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위치 기반으로 체크가 됐을 때 범위 넘어가는 거잖아요. 접근을 차단하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님, 모바일 디바이스의 다양성과 디바이스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서 관리 방안이 너무 다양해서 운영 관리가 어려운데요. 회사의 동일한 보안 정책 및 신규 앱 업데이트 배포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1의 방안이 무엇인지요? 네, 이분은 저희가 좀 찾아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바일이다 라고 하면 저희 VMware 박서, 이메일 아니면 컨텐츠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PC다 라고 하시면 크롬 브라우저,
그 맥이나 윈도우나 동일하게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할 때에 대한 어떤 컨피그 저희가 내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관리하신다고 하면 좀 동일한 보안 정책으로 네. 컨트롤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또 질문하신 게 이분 회사가 보험사래요. 저희도 보험사인데 사용자가 전국구입니다. 여기 사이즈가 큰 앱 및 정책 배포할 때 네트워크 보안을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데 VM에서 공고하는 배포 운영 전략 같은 게 있는 건지. 그거는 유사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유사 사례가 동일하게 있고요. 아, 네. 예, 아까 이제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제 앱 배포하는 보험사 네네. 같은 경우는 어, 자체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데 어, 동시에 이제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뭐 동시에 이렇게 내려받게 된다면 VM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배포 기능을 쓸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CDN하고 연계해서 CDN을 통해서 동시에 배포하는 부분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웨어 같은 경우는 아카마이 CDN하고 그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통해서 배포를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많은 사용자들도 배포하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히 네. 수행 가능합니다. 좀 첨언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온프라미스 버전하고 사스 버전이 있는데 네네. 온프라미스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CDN을 네네. 구매를 하셔서 연동을 하셔야 되고요. 사스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사스는 CDN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DN을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경숙님, 모니터 화면을 사진 찍을 경우에도 DLP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건지요? 마스킹이나 워터마크 등. 네, 그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빈님, 외부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가 PC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OS 이미지를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먼저 사용자 데이터를 백업하고 재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윈도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OS만 재설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스페이스원에서도 그 중앙에서 리셋,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초기화할 때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놔두고 윈도우만 업데이트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있고요. 그 설정대로 하시게 되면 데이터는 남고 이제 OS만 새로 새로 리셋되는 그런 걸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성민님, 워크스페이스 1을 사용할 경우 사내 로컬과 원격, 모바일 등 다양한 접속 경로로 사용할 텐데 보안 및 계정 인증 설정 시 주의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요, 패스워드 리스트입니다. 사용자가 직원이 본인의 스스로의 패스워드를 쓴다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라도 노출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은 저희가 모바일 SSO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 기반, 디바이스 기반의 인증서를 통해 그 인증을 하고요. PC 같은 경우에도 PC도 개인 인증서를 중앙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인증서 기반, 그리고 두 번째는 OTP를 활용하는 거죠. 패스워드 없이 그냥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OTP, 원타임 패스워드를 통해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원님, OS 업데이트 관련해서 요즘 윈도우 10도 인사이드 프리뷰 버전으로 매 2주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워크스페이스 1에서는 등록 장비라면 OS 업데이트를 지원하는지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네. 프리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비틀라커의 경우 원격 데이터 삭제 기능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 이 분실된 단말이 인터넷 등 통신망에 접속이 되어야만 삭제가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네. 리사건님, 만일 워크스페이스 1을 이용하면서 불가피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 건지요? 아직까지 저희가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좀 자문을 한번 드려보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영식님, 단말 인증 암호 채널, 인터넷 차단, 외부 저장 매체 차단 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지와 단말에 설치된 보안 솔루션과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요? 일단은 끝에 있는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설치된 보안 솔루션이 저희 워크스페이스원과 충돌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무언 작업을 한다고 하면 보안 솔루션이 저희가 체킹을 하겠지만 네. 알려진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충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최영훈님은 이거는 내부 접속이 아니라 외부 접속 같은 경우에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주요한 보안 침해 사이트 및 악성 코드 사이트에 대한 뭐
DB 정보 업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막는지 뭐. 예. 이거는 이거는 예.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VM의 다른 제품에서 제공을 네네. 하고 있고요. 예. 예, 요거는 보안 쪽에 제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게 보안 브라우저가 따로 있다. 브라우저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모바일 그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쓰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차단된 건가요? 네, 차단됩니다. 그죠? 예, 100% 차단. 그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 브라우저를 네. 쓸 때. 네. 김기호님 계정으로 들어가면 세팅된 환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참 좋겠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성호님 윈도우의 보안 정책이 현재 보안에 위배되게 설정된 디바이스가 워크스페이스 1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보안 정책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윈도우의 보안 정책도 자동으로 설정해 주시는 것인지요? 일단은 저희가 보안 정책이 위배된 디바이스가 저희 워크스페이스 1을 등록을 하게 되면요. 뭐 그 사전에 뭐 정책을 바꾸지 않아도 보안 정책이 다 내려오고 그 완벽한 보안 체계로 바꿔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바꿀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윤수현님 외부 앱스토어의 유료 앱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모바일 배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 유료 앱의 구매 방식이나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일단은 그 iOS 기준으로는 VPP라고 해서 그 일괄 구매 회사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포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엔터프라이즈에서 회사 앱에서 구매를 해서 배포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용호님 GPU 기능을 통해서 방화벽 조정도 가능한지요? 예,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방화벽 조정 가능합니다. 네. 한의원님 단말 원격 유지 보수 등 PC 원격 제어 서비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어시스트라고 하는 제품을 말씀드렸는데 어시스트를 통해서 4개 OS, 네, 4개 OS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광희님 사내 사회를 구분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통제 정책을 차등화할 수 있는지요? 네, 저희가 알려진 네트워크와 알려지지 않는 네트워크 기준으로 조절을 한다고 하면 통제 정책을 차등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님 자동 검색 서비스에 이메일 도메인을 등록해서 최종 사용자가 워크스페이스 1으로 애플리케이션 포털에 액세스 가능한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토 디스커버리 하나. 네, 가능합니다. 네, 방법은요. 저희가 일단 그 사용자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회사 기준으로 도메인 네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샘 어카운트를 넣고 뒤에 도메인 정보를 넣게 되면 바로 찾아가지고 사스 서비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경호님 시스템을 사용 중일 때도 배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혹시 과부하가 안 걸리는지요? 시스템을 사용 중일 때라고 한다면 뭐 사용자가 모바일 사용자가 디바이스가 선택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기서 조금 첨언을 좀 네네. 드리면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만약에 6개가 내려간다고 하면 요거를 저희가 큐에다 놓고 순차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단 다 6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받은 파일에서 실행을 해서 하나씩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스케줄러가 확 늘어서 디바이스가 느려지는 건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방금민님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사용할 경우 특정 서버에 대한 보안 패치 등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는지요? 개별 일괄 배포 가능한지. 예. 네, 개별, 일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디바이스의 여기 품질 그리고 기능 이렇게 업데이트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업데이트만 가능하게끔 하든가 기능 업데이트만 가능하게 하거나 둘 다 하거나 다 가능합니다. 이호승님 타사는 라이센스가 기본 유저수 플러스 3년 약정이던데 라이센스는 타사와 유사한지 아니면 구매 방식 연구 라이센스가 있는지요? 우선 그 VM웨어도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서브스크립션 방식이든 아니면 온프라미스 방식이든 뭐 그 연구 라이센스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네네. 부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경숙님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 백신, 보안 패치, 오피스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책 등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할까요? 저희는 공공이고 MSGA가 체결되어서 계정 관리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이 부분은 예,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김경탁님
가상화로 업무 디바이스의 다양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PC 대상으로 적용한 보안 정책과 솔루션들이 모바일에는 적용이 안 되어서 답부 상태입니다. 몇몇 SI 업체로부터 기존 PC에서의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모바일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사용자의 입출력 값도 받아들일 수 있어서 기존 보안 정책과 기술을 그대로 모바일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사양일까요? 저게 이제 모바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내부에 있는 서버에서 돌리고 거기다 이제 안드로이드를 돌리고 네. 거기서 예, 저희가 가상화 회사잖아요. 네, 네, 저희 그쵸. 서버 가상화가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저런 방식의 이제 유사한 형태를 밴드들이나 다른 파트너들이 많이 영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요즘은 저런 방식은 거의 쓰지 않고요. 방금 같이 그 워크스페이스 원에서 직접 제하듯이 하는 식으로 쓰지 굳이 저거를 가상화시켜서 그걸 다시 연결해서 쓰는 이런 방식으로는 요즘 쓰지는 않습니다. 네. 이현철님, 제조 현장에는 PDA나 모바일 기기들이 많은데 이를 위한 통합 관리가 필요한데 클라우드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도 구축이 가능할까요? 예, 병원 사례가 있었고요.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저희가 바코드를 찍고 그 직원 그 환자의 어떤 상황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PDA를 사용을 하셔서 그 사례가 있고 거기도 구축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형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현주님, 회사 내에서 폐쇄적으로 운영 및 이용 중인 외부로 접근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워크스페이스 1에 등록해서 이용하도록 구성한 사례도 있는지요? 네, 사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그것보단 저희 워크스페이스 웹을 이용해서 해당 웹페이지를 접속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이킴님, 사용자가 접속해서 에이전트 삭제 시 접속이 차단되는지요? 사용자가 이제 본인의 PC에 에이전트를 지웠다. 그러면 저희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라고 보고요. 컴플라이언스가 위반이 된 사용자는 회사의 데이터 센터나 사스 서비스 아니면 VM들의 접속을 차단됩니다. 김명환님은 웨비나를 참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 부장님과 정상무님은 마치 듀엣곡을 듣는 것처럼 너무 편하게. 네. 근데 이분은 다양한 웨비나를 듣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네. 이런 말씀하실 정도면 인정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관주님, VPN에 수동으로 연결하지 않고도 기업 웹 애플리케이션, 쉐어포인트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액세스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보안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큰 보안 취약점은요. 그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안다면 어떠한 디바이스로 기업 웹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안에 대한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등록된 디바이스로 접속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알려진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vMware에 이제 워크스페이스 UAG라는 게 있는데 그게 VPN 기능을 합니다. 거기서 접속을 해서 들어가는 사용자인지만 확인을 해서 그 회사 웹 액세스를 한다면 보안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김수열님은 기존에 있는 MDM 솔루션과 오늘 이야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MDM하고는?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는 파워드 바이 에어와치 MDM 솔루션입니다. MDM이 기반이 되어 있고요. 네. 서브셋인 거죠? MDM 부분집합인 네, 거죠? 맞습니다. MDM 기반의 사용자의 편리성과 관리자의 통합이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설문 좀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김명환님 많은 네. 질문을 네. 해주셔서 네. 고맙게 또.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기태님, 이기태님, 네. 그 다음에 윤성원님, 윤성원님, 네. 김경택님, 김경택님, 그다음에 김경탁. 김경탁님, 네. 네. 한 분은 제가 할게요, 그냥. 네. 네네 해주십시오. 한유연님, 네. 네. 한유연, 김경탁, 윤성원, 그 다음에 이기태요? 이기태. 네. 이기태님, 그 다음에 김명환님. 요 다섯 네네.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태, 김경탁, 한유연, 그 다음에 윤성원, 네. 김명환.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네. 먼저. 아, 예. 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용 사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 프리미어 제품의 워크스페이스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기능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찾아뵙고 또 즐거운 시간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프리미어 워크스페이스 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겪으면서 많은 이제 노하우들이 누적이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이제 새로운 이제 원격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실 텐데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나가야 될 방향까지 같이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